안녕하세요, 돌빙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이 시점에 볼트 EUV를 살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는 게 좀 꺼려지는 이유랑요, 그래도 살만한 이유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보셔야 오해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미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각자의 상황이나 가치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보만 나열을 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냥 열어둘 생각입니다. 자, 일단 지금도 거의 매일 볼트 언제 나오나요? 올해 나오긴 하는 건가요? 이렇게 댓글이나 메일도 주시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스파이나 정보책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알게 된 정보가 있으면은 종종 전달을 드리곤 하는데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딱 잘라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3월에 칼같이 나올 수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4월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게 최신 정보입니다. 부디 사실이기를,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좀 양치기 소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맹탕 헛소문이나 완전 근거 없는 뇌피셜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 상황이라는 거는 또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올해 나오긴 하겠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2022년이 됐는데 이때 사는 게 맞는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볼트 구입이 좀 고민이 되는 이유는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충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요즘은 350kW급 이런 초급속 충전도 된다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 속도가 안 나온다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볼트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50kW대입니다. 이게 안전과 내구성을 생각한 보수적인 세팅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느려도 너무 느려요. 특히 요즘 같은 이 겨울철에는 둘째로는 히트펌프의 부재일 겁니다. 이 히트펌프라는 거에 가치가 절대적인가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볼트는 이 히트펌프라는 거를 선택조차 할 수가 없고, 히트펌프가 없음으로 인해서 주행 가는 거리 손해를 좀 많이 보는 게 팩트라는 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히트펌프가 있고 없고 이 차이에 따라서 주행거리 손해를 좀 많이 보는 시절은 그렇게 1년 중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볼트는 그 손해의 폭이 좀 큰 게 사실이긴 하고요, 충전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극복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긴 한 것 같습니다. 셋째는 가격입니다. 아니, 볼트만큼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차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네, 맞습니다. 이 전기차 가격이 금방금방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올해 나오는 전기차들 봐도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만큼 가격이 너무 비싸요. 여전히 볼트가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그런 전기차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게 출고가 해를 넘기게 되면서 보조금이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전 계약을 했을 때 그거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이제. 그때 생각했던 가격, 계획했던, 준비했던 예산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최소한 200 이상은 이제 더 비싸게 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극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가성비라는 타이틀을 좀 자신있게 붙이기는 조금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미래의 가치입니다. 앞선 3가지 이유들은 괜찮다라고 차를 샀어요. 출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같은 브랜드인 이 쉐보레를 한정해놓고 봐도 2024년에 이코녹스 EV가 나온대요. 가격이 3만 불이라 하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3,6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거보단 더 비싸게 나오겠죠. 이거는 깡통 가격일 거고, 물 건너면 더 비싸질 수도 있고, 또 그때 되면은 보조금이 더 많이 줄었을 거니까 실제 구매하는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실화입니까? 그러면서도 더 크고 새로운 플랫폼에다가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전기차를 곧 만나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25년쯤에 나온다 치고 그러면은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나올 것까지 생각하면은 머리가 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머스크 형이 요즘에 가격을 막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마음 바뀌어가지고 그놈의 반값 전기차라고 했던 거, 그 공약을 실행하겠다, 한국에 갑자기 빵 떨어뜨렸다. 이거 그러면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3년 또는 그 이상 계속 볼트 타면 되죠. 근데 사람 마음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전기차는 이 성능 격차가 되게 크게 체감이 되는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워낙 좀 빨리 발전을 하기도 하고 이게 전자제품 같은 성격을 좀 띠고 있어가지고 그게 더 크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 감가를 생각하면은 좋게 전망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볼트를 사기가 좀 꺼려지는 이유들이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절대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설마니 여기까지만 보고 지금 계약 취소하러 가신 거 아니죠?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좀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유들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충전 속도가 느린 거는 완속 충전, 즉 집밥 환경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 가장 충전 속도 빠른 차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랑 볼트랑 비교해도 완속 충전은 차이가 안 납니다. 급속 충전에서만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집밥이 있으시다면 가장 좋고, 집밥 없다 하더라도 공용 완속 충전기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계신다면 이 문제는 조금 덜 할 겁니다. 이 속 터지는 급속 충전의 속도를 볼 일 자체가 잘 없을 수 있거든요. 아니, 장거리는 어떡할 거야? 물론 왕복 400km 뭐 되는 넘게 되는 그런 장거리를 자주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오늘 장거리 가고 내일도 가야 되고 이런 연속되시는 분들은 속 터지는 일을 겪게 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분들은 애초에 볼트를 구입하시는 것 자체를 좀 비추하게 되고요. 볼트만 아니라 전기차를 사시는 것 자체를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타신다면은 좀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타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고요. 실제로도 불편하지만 또 그 외에 얻는 이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감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겁니다. 일상적인 범위에서 평범한 수준으로 타신다면은 이 집밥만으로 완속 충전만으로 운용을 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게 말처럼 쉽게 되냐고요? 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충전 요금 계산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 중에 12월 달에는 급속 충전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장거리가 좀 잦은 편이고 또 주행거리가 워낙에 많은 편인데도요.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요. 전기차를 이제 6개월 좀 넘게 타다 보니까 나름의 충전 노하우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밥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2.5밖에 안 나오고 가끔 저 공용 써도 7밖에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평소에 장거리 그래도 좀 간다고 해봐야 왕복 180km입니다. 꽤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죠. 그리고 저희 고향 부산 그렇게 자주 가지도 않고요. 간다고 하더라도 편도는 충전 없이 한 번에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때문에 저도 고민이 되는 게 좀 큽니다. 이거는 다음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약을 하면은 1년 중에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 집밥 완속 충전만으로도 충분히 필요량을 채우면서 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집밥이 있는 경우만의 얘기잖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기만자의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꼭 볼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전기차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충전기가 막 진짜 주유소만큼 주유소보다 좀 더 많아져야 될 겁니다. 아니면은 주차 면수마다 주차장에는 무조건 충전기가 있다라는 계산이 서게끔 되던가요. 그 정도로 인프라가 좀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집밥이 없으신 분들이 전기차를 운용하는 것은 조금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집밥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엄청 많지는 않으셔서 급속 충전만으로 이제 운용이 좀 가능하시다면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됩니다. 시간 내 가지고 딱 한 번 가서 급속으로 풀 충전해 놓으면은 뭐 3일이든 일주일이든 타실 수 있는 분들 있거든요. 아니면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셔가지고 언제든지 가갖고 충전하는데 부담이 없으신 분들이라거나 자주 여러 번 들러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충전하실 수 있는 분들, 그렇다면은 충분히 운용이 가능할 겁니다. 저도 초반에 한 달은 일부러 그렇게 운용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차에 있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그 시간이 아깝진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다를 겁니다. 한겨울은 조금, 근데 그거 얼마 안 드니까. 두 번째, 히트펌프가 없는 부분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뭘로 극복하냐고요? 돈으로요. 죄송합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 히트펌프가 옵션으로 있었습니다. 뭐 배터리 히팅 시스템 이게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만 묶어가지고 120만 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걸 넣느냐 마느냐 고민하시는 분들 있고 논란도 되고 했었어요. 이 차급이나 공간 성능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히트펌프만 딱 놓고 봤을 때 볼트는 히트펌프라는 옵션이 없는 대신에 한 300만 원 정도 그 이상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히트펌프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엇보다도 히터를 켤 때 부담이 좀 많이 든다는 게 체감이 확 될 겁니다.
근데요, 히트펌프가 있어도 부담이 되는 거는 비슷해요. 히터를 켜면 주행가는 거리 적어지는 거, 또 효율 떨어지는 거, 이거 비교적 좀 적어지긴 하지만 전기차라는 게 아직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안 켜고 열선만으로 좀 버티던가 아니면 겉옷을 안 벗는다던가, 켜더라도 뭐 22도, 20도 이 정도로 맞춰가지고 타협을 해놓고 탑니다. 물론 빵빵 틀 때도 있기도 하고요. 나름 선방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뭐 역시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 들긴 한데요. 배터리가 이제 살살 막 녹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점점 온도 내리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꺼버리던가. 결국 다 똑같이 불편한 겁니다. 히트펌프가 있으면 좀 덜 하다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은 아까 충전 속도 얘기할 때랑 비슷한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좀 감수할 수 있는가? 오케이. 그리고 충전 환경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가 한다면은 훨씬 더 좋고, 그러면은 히트펌프는 그냥 뺀 셈 치고 차 자체를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어서 셋째로, 가격은 여전히 가장 저렴합니다. 최근에 코란도 이모션이 나왔는데 낮은 등급으로 치면은 볼트보다 더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주행하는 거리가 307km예요. 아무리 코란도가 더 큰 차고 트렁크도 더 커가지고 뭔가 골프백을 실는다든지 그런 활용도가 더 좋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나 적어버리면 이게 할 말이 없습니다. 롱롱 익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행 가는 거리는 길면 길수록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 마지노선이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450km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볼트는 403km지만은 실제 주행 가는 거리는 450 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 니로 EV 같은 경우에 공인 주행 가는 거리가 385km인데도 450 이상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위아래 마진 이런 거 생각하고 하면은 그만큼 못하긴 하겠지만, 이 심리적으로 그 확보된다는 게 되게 큽니다. 이 뭐 갑자기 403km 450이 되고 무슨 오병이어 같은 소리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400km라는 게 400km를 넘긴다라는 게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지표, 기본 요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준수한 전기차, 이 차들 중에서는 볼트가 내년에도 가장 저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유지비가 워낙 또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값을 만약에 50만원 깎아준다 라고 하면은 내연기관을 사는 입장에서는 야, 그거 뭐 50 해가지고 엔진오일 갈고 기름 몇 번 넣으면 끝나는 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기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50만원? 그러면은 1년치 충전 요금인데 와, 1년 동안 공짜로 타겠네, 개이득,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농담이었고요. 유지비가 저렴한 만큼 그냥 돈 더 보태가지고 더 좋은 전기차를 사는 게 훨씬 더 이롭긴 합니다. 그렇지만 볼트랑 다른 전기차들의 가격 차이가 아직 워낙에 좀 크게 나가지고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르노 메간의 소식이 끊겨버려가지고 올해 나올 니로 EV랑 올해 말이나 뭐 내년쯤 나온다고 하는 ID3, 이 친구들이 얼마에 나오는지가 되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지금 예상되어지는 걸로는 그래도 볼트랑 수백만원 차이는 날 것 같거든요.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싼 만큼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긴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전기차를 가장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마다 차를 사가지고 뭐 얼마나 타겠다, 얼마나 탈 것이다 라는 게 다 다르고, 또 중고 감가에 대한 판단이나 가치 판단도 되게 다른데다가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의 가치가 더 중요하신 분들도 있고, 뭐 볼트가 나한테 딱이다, 볼트가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좀 결론이 나 있었던 부분이, 저는 애초에 판단하기를 니로든 볼트든 뭐든 간에 이미 9세대 전기차들이어 가지고 가치가 좀 낮다고 보고 점점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장기 렌트로 출고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이 전기차가 뭐 한 해가 다르게 되게 세대 차이가 날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고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감가가 좀 클 것 같고 수요도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생각하기 싫고 그냥 반납해 버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볼트 구입이 고민되는 이유와 그 반대의 이유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좀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이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워낙 그 구형 볼트부터 해서 볼트를 마음에 들어 했고요. 이게 쉐보레 차고 전기차고 또 트랙스랑 닮고 이래가지고 무조건 고! 이렇게만 생각을 좀 해왔었는데, 그 사전 계약 당시에는 제가 전기차를 탄 지 2달도 안 되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든 뭐 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는 7개월 넘게 타게 되면서 좀 피부로 알게 되어진 게 좀 많아가지고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참았다가 멋모르고 그냥
질러버렸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계속 고민하고 알아보고 하는 중이고요. 볼트 출고까지 아직도 2달은 좀 넘게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뚜렷한 생각이 들거나 관련해 가지고 공유 드릴 정보들이 있다면 또 나누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